네. 결국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안철수 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뜻에 물어보겠다. 기초공천 문제.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당 지도자는 늘 당원과 민주를 살펴야죠. 근데 이제 결국은 합당의 명분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치 이게 약속을 지키는 세력과 거짓 세력의 무슨 전선인 것처럼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게 관철이 안 됐고 다시 그 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그동안에 뭐하러 그렇게 난리를 쳤느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 정치가 욕먹는 그 핵심 아닙니까? 네. 그 정치 불신의 핵심이 이제 신뢰가 없다는 거니까. 예. 그 점에서 안철수 대표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공천이 새 정치인가? 라는 것에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약속, 이것이 잘못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초부터 그렇게 보십니까? 원래 잘못된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장충체육관에 기초의원들이 모여서 결의대회, 이 공천 폐지 결의대회 하는 데 가서 축사하면서 다 너도 나도 약속을 한 거란 말이죠. 선거 때니까 저는 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신념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야가 다 약속했어요. 약속은 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제 공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천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입장 표명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야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약속이라고 지금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입장 표명 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이것은 잘된 약속이다, 옳은 약속이라고 옳은 약속이 끝까지 관철해야 된다. 모르지만 이거는 그러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보였던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신당에서 이거를 주요한 아젠다로 내세우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잘못된 공약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태도를 보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이제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었거든요. 문제가 제기된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선거에 불리하다. 선거에 지기 쉽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건데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건데, 선거의 승리냐 패배냐 이런 걸 떠나서 뭐 당위론이기도 합니다만 일반 그 원칙으로 봐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정당을 육성하고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풀뿌리를 자르는데 어떻게 정당 육성이 지원이 됩니까?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도 안 맞고, 또 민주당으로 보면 이것은 김대중 전 총재가 목숨을 걸고 관철한 업적입니다. 민주당에. 근데 이것을 스스로 내팽개친다는 것은 당의 역사와 전통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후보로서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의사,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법, 이런 것들을 우리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에게 좀 전달하셨나요? 고문의 자격으로? 네, 저는 일찍이 이 통합 과정에서 기초공천 이걸 그 무공천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었고, 또 통합 이후에도 통합한 뒤에 당이 합해지면 이걸 재검토해야 한다 하는 것을 뭐 앞장서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날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일정한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근데 그 묻는 나름대로 국민들에게도 물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근데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했는데 다시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뭐 번복을 하든 다시 의견을 묻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다시 또 국민을 절반을 넣고 당원 절반으로 넣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이거 국민의 의견도 반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 대충 겉으로 들어간 것만 안 봐도. 대표는 지금 그 입장을 네. 지지를 호소하고 있죠. 무공천으로 돌파하자는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뭐 그것대로 평가할 만합니다만 이제 뭐 그 방식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네.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문제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3월 2일 날 통합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때 국민들이 일단 깜짝 놀랐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기대를 했어요. 네. 근데 한 달을 이 문제를 가지고 허비한 것이 너무 뼈 아픕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다시 내려갔고. 안타깝. 이 지지율은 네.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통합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갔더라면 원하는 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2010년 지방선거의 승리의 핵심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무상급식 혜택은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전국화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슈가 널려 있습니다. 그걸 잡고 갔더라면 아마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추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난 얘기고. 예. 자, 오늘 당원과 국민 투표를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좀 정리하고. 4월 8일을 기점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제 민생 중심 선거로 바꿔야 한다. 네. 그런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크게 말하면 복지를 통한 일자리, 예. 복지 고용론이죠. 복지를 통한 성장입니다. 복지 성장론. 예컨대 엊그제 두 대표가 서울시립병원을 방문했어요. 예. 거기가 무슨 병원이냐면 보호자 없는 병원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이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간병인을 대줍니다. 얼마나 그 편리한 병원이고 실질적으로 간병비 혜택을 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만일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당이 당선된 지역의 모든 병원에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난 치고 가면 일자리가 10만 개 생깁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병원에 간병인과 간호사 일자리가요. 또 실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전체를 실시하려면 한 3조 드는데요. 단계적으로 우선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 그 토목 예산 같은 거 전용해서 쓰면 네, 네. 우선 2014년 시작할 수 있고 이게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안 따라올 도리가 없습니다. 3조 원이면 대한민국 전 병원의 입원 환자들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정면으로 붙어야죠. 그래서 6.4 선거에서 다시 한번 제2의 도시락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